텍스터디 네 번째 시간, 성실납세자가 되고픈 이데일리 성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세금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세금 전도사 가엔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월 달에 신고했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 출연료 이런 수입이 있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 소득을 또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겪기도 했는데요.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또 저 같은 이런 기타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는데 이 종합소득세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종합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소득세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이런 몇 가지 소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1년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합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고 신고하는 그런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는 절차가 어렵진 않았어요. 세무서에 가니까 세무서의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소득세라는 게 벌어들인 수입에서 그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지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비를 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이익, 그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방송 출연료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경비를 제하고 남은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군요. 급여 소득자들이 받는 급여도 경비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법에서 일정 금액만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아, 그냥 일반 월급도요? 월급에서도 일정 부분만큼을 이제 경비로 인정해서 그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이제 과세 대상 어떤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소득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이익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기타 소득은 어느 정도나 좀 제하게 되나요? 근데 그 기타 소득이라는 게 또 얼핏 내가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인데 급여인데 기타 등등 소득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법에 명확히 기타 소득이라는 소득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기타 소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소득들이 그런 방송 출연, 강연료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원고를 어디 게재했다거나 이럴 때 받는 소득들이 기타 소득인데 그런 소득들은 대부분 벌어들이는 거에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그냥 해줍니다. 실제로 그만큼 썼는지는 따지지 않고요. 물론 이제 80%보다 더 썼으면 자기가 입증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80% 이상 입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80%가 본인의 경비로 인정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을 방송 출연료, 강연료 이런 걸로 받았다면 20만 원만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80%를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월급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비 인정을 많이 받아도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이 클수록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아주 고액 연봉자가 아니더라도 연봉 한 3, 4천만 원 정도만 되더라도 한 15%,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런데 기타 소득은 80%면 너무 높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좀 힘들지만 다른 경우라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길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세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올해 4월 1일부터는 70%로 낮췄어요. 내년부터는 그게 또 60%로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은 작년에 기타 소득 100만 원 번 거를 올해 또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작년에는 그 경비 인정되는 금액이 좀 더 줄어드는. 그렇죠. 작년에는 2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3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4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비하면 60%라고 해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경비 인정 비율이 3배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어쨌든 기타 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는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신고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세무서 직원이 이거를 제 기본 소득에
붙여서 합산해서 계산할지 예. 아니면 이걸 별도로 예. 계산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예.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기타소득,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 어떻게 해서 받은 거를 사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합산해서 신고하라고 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따로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다른 거 월급만 갖고 세금 계산해도 돼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에요. 아, 300만 예. 원을 넘지 않는다면 예. 별도로 계산해도 되고. 그렇죠. 기타 소득도 받을 때 세금을 좀 떼이잖아요. 예, 세금을 떼이는데 그 떼인 걸로 그냥 종결, 그거는 끝내고 내 다른 소득만 갖고 세금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쳐도 상관없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이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네. 소득 금액, 그러니까 순이익, 아. 80% 경비를 뺀 그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80% 여태까지는 80%였는데 그걸로 따지면 1,500만 원이에요. 1년에. 예. 예,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합칠지 다른 소득과 합칠지 그냥 그거는 받으면서 떼인 세금 떼인 걸로 그냥 끝낼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합산했을 때 과표가 올라가는 그쵸. 부분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합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기타 소득을 뺀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 세율 자체도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합산하면 세금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산했을 때 적용 기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자체도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떼였던 거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세율 그렇군요. 자체가 떼일 때 적용한 세율보다 합산했을 때 적용하는 종합소득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돌려받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는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해도 예.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죠. 좀 받는다면 그렇죠. 내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예.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예, 그런 뭐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그렇죠? 뭐 환급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300만 원이 안 나오면 세무서에서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굳이 근로소득이랑 합산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아무 신고 안 하고 있으면 결국 그거는 분리한 거가 된 거죠. 네. 분리해서 그냥 한 게 된 건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합산해서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기타 소득이 있으면 네. 있었다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 출연료를 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회당 10만 원이다. 예. 했으면 1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 뭐 몇천 원을 떼고 받았거든요. 예. 이미 세금을 저는 예. 냈다고 예. 생각했는데 이걸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일단은 떼요. 우리 월급 받을 때도 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떼는데 그거는 정확한 세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기에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만큼은 일단은 떼놔라 해가지고 떼고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른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으면 전부 다 합쳐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내 종합소득세 세율이 그렇게 합쳤을 때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 소득은 20%를 떼거든요. 아. 받을 때 세금 떼이는 그 비율이 20%예요. 예. 20%인데 그거보다 내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으면 환급을 받아요. 세금 떼었던 거를 일부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마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예, 맞습니다. 내가 예. 1년 동안 월급에서 얼마를 뗐었는데 예. 연말정산 해보니 이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 되네. 그렇죠. 과도하게 떼었다. 이럴 수도 있는 마찬가지로 거잖아요. 기타 예. 소득도 1년치를 다 계산해봤더니 예. 이 사람은 더 돌려줘야 되겠다. 예. 아니면 이 사람은 더 내야 되겠다. 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예, 바로 그렇습니다. 5월 31일까지 예, 낸 계산하는 그 내용을 다 소득세군요. 합산해서 신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까지 결정이 되겠죠. 네. 자, 종합소득세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세금 같지만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요.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